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여보, 밥이 넘어가 6억 로또 아파트에 93만 명 몰렸다. 심상치 않은 청약시장 상황, 저희가 4개의 청약 결과를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강남 상구 중심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강남 상구에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총정리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한 연말에 둔촌중공이나 장이자이 등의 분양권 이제 전매 제한 시장이 크게 열리거든요.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매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자, 부동산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양, 바로 흑석자의 무순위 접수였죠. 84 타입 한 가구, 59 타입 한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6억 로또 맞아요. 자, 84 타입 같은 경우는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그리고 59 타입은 성년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자, 흑석자의 청약 결과 다 아시죠? 59 타입 같은 경우는 82만 9,804명이 지원을 했고요. 계약 취소 주택인 84 타입은 10만 4,924명이 지원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역사상 최대 경쟁률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순위 접수라는 게 솔직히 그냥 아무나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정보에 무려 83만 명이나 청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보를 얻고 있구나. 그리고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관심이 많구나. 이것도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청약 결과가 검단 ABC급을 호반 서밋 청약 경쟁률이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일반 공급 경쟁률은 34.8대 1이 나왔고요. 특별 공급 경쟁률은 2.7대 1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는 3대 1이 채 안 됐어요.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과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 차이가 무려 13배나 났다는 거죠. 자, 이 단지는요, 2022년 1월 사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특별공급 경쟁률이 12.4대 1이었어요. 근데 이번 특별공급 경쟁률이 2.7대 1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2020년 이후에 검단 지역은 두 가지 호재가 추가됐어요. 먼저 5호선 연장 방안. 자, 그동안 검단 지역과 김포 지역의 5호선이든 9호선이든 뭔가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지자체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새로 지정이 되면서 야, 이거 여기에 5호선을 연장하겠다, 국토부 의지가 반영됐고, 지금 국토부 주도하에 5호선 연장 방안이 빠르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 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TX D노선도 지금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사업이 굵직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미래를 보고 접근을 했는데 실소자 입장에선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무주택자는 신중했을까요? 일단 무주택자는 리스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 1월 달에 검단 지역이 입주 물량의 높은 금리 상황에서 역전선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부 마피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지역이 교통이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출퇴근 불편이 좀 우려가 됐을 거고, 또 하나 이 검단 지역 지금 1단계 알짜 지역에서 추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 넥스TL, 여기서 세대수는 많지 않은데 공급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대기 수요가 좀 넘어가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청약을 넣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단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점이 없는 무결점 아파트는요, 고가라는 거예요. 자, 물론 출퇴근 편리하고 앞으로 집값 오를 가능성만 있고 호재 많은 지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비싸서 못 사요. 자, 그리고 그런 지역에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어지간한 값점 아니면 당첨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분양 완판 소식도 들렸습니다. 인덕원 퍼스트비엘 100% 계약 완료가 됐대요. 내손 라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여기가 전용 59 타입이 7억 7천에서 7억 8천, 74 타입이 9억 2천, 84 타입이 10억 8천만 원에 책정됐거든요.
경기도 B역세권의 10억 이상 분양가로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49 타입까지 모조리 무난히 완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부터 계약 완료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자, 이제 관심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 4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 84 타입이 12억 7천이에요. 그리고 75 타입이 10억 9천만 원, 59A 타입은 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7월 7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는데 벌써부터 와 이거는 아니다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이거는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자, 그나마 약간 이제 넣어볼 만한 게 이제 59 B타입 8억 1,400만 원에서 8억 3천만 원 책정됐는데 가구 수가 적어요. 21가구.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49 타입 6억 4천에서 6억 7천만 원 책정됐거든요. 185가구가 공급됩니다. 역세권이고 대단지이고 그리고 판상형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접근하기 괜찮을 거라고 멤버십에서는 안내를 드렸어요. 자금 여유가 있는 실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입주권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명 4구역에 75 타입의 입주권 최종 매수가 보면 한 9억 6,300만 원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보다 1억 이상 저렴하고요. 로열동 로열층의 옵션도 달라요. 혜택이 많이 제공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주권이 괜찮은데 분양권은 이제 초기 투자금이 얼마 많이 안 들고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6억이나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금 여유 있는 중형 면적 원하는 분들은 이런 대안도 있기 때문에 내가 처약 넣기 전에 조합원 분양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좀 찾아보자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기회 많아요. 자,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은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손해보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청약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겁니다. 특히 올해 이 강남 상구에서 분양이 많이 예정돼 있어요. 로또 분양이니까 꼭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가 된 민간 분양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주변 시세 금매와 같거나 좀 더 저렴하다면요, 일단은 청약을 적극적으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왜 주변 금매랑 같은데 왜 내가 청약을 넣어야 돼? 차라리 기존 주택을 사야지. 이게 분양 같은 경우는요,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자금 여유가 별로 없는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또는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주변 금매보다 저렴하거나 같으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입지가 괜찮다면요,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분양은요, 당장 1년 뒤에 어떻게 되냐를 보는 게 아니라 5년 뒤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5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 치고 후회한 사람 보셨어요? 없을 거예요. 비싸게 받든 싸게 받든 5년 뒤에는 웃게 돼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분양 결과 하나만 더 볼게요. 고덕 강일 3단지 여기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됐던 이제 아파트죠. SH공사에서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 책정됐고 임대료는 월 35만 원입니다. 49 타입인데 구조 괜찮아요. 판상형으로 잘 빠졌습니다. 자, 청약 결과는 어땠을까요? 49 타입 경쟁률 봤더니 청년에서는 56대1이 나왔고요. 신혼부부에서는 5대1,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4대1이 나왔습니다. 59 타입보다는 경쟁률이 당연히 낮았어요. 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는 경쟁률이 훨씬 3분의 1 수준밖에 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반면에 청년층에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나타낸 것을 보였습니다. 아니, 왜 이 내 집도 아닌 주택을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오피스텔 월세 시세 보실래요? 미사 지역의 원룸 오피스텔 월세 시세가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5룸 오피스텔 월세 시세를 봤더니 110만 원이고요. 투룸의 오피스텔을 봤더니 1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넉넉하게 모은 청년한테 이게 대안으로 적용되지 않았나? 그것이 청약 경쟁률로 이어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요즘 월세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다만 내 집 마련 실소자한테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비추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건물은 감가상각되고 땅값이 상승되면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오히려 더 끌어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도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결국엔 내가
땅을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한 주택이 아니에요. 집값 하락시키려고 만든 이상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내 집 마련을 진짜로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대안, 차라리 3기 신도시를 분양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좀 긍정적인 거, 단점보다는 장점, 그리고 당장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기보다는 5년 뒤를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